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투자에 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가입하시면 이렇게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 있는데 이거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고, 실버분들부터는 광고 없이 바로 업로드하고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고요. 골드 회원분들, VIP 회원분들은 좀 더 특별한 혜택이 있고, 또한 종목 상담이나 이런 데서 항상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선 매수 종목에 관한 리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KC그린홀딩스, 바이넥스, 남해화학, 다물멀티미디어, 센코, 이건산업 대부분까지 이렇게 7개 종목을 매수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중에 바이넥스하고 센코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전 영상에 타령을 해드렸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그린홀딩스를 보면 참 투네요. 탄소배출 관련주기도 하고 의료 폐기물 관련주기도 하고 또 태양광 관련주였겠는 대표적인 그 그린 뉴딜 정책의 복합체 주식인데 상당히 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 관점에서 보면 절대 느리다고 판단할 수 없고요. 이렇게 황금일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몇 번 영상을 찍어드렸지만 이렇게 다중바닥인 월봉에서 1, 2, 3, 4 아주 포바닥까지 그리는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고요. 이 완바닥, 투바닥 따질 때 그 끝에까지 정확하게 막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안 따지셔도 돼요. 큰 그림을 놓고 1, 2, 3, 4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이 주식이 엄청 급상승할 때도 이렇게 가격 하락과 상승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인 5개월선이 이렇게 꺾이기도 하지만 바닥권에서 다중바닥을 그리면 이게 변곡점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변곡점 뚫고 안착할 때가 바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근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앞에 14년도 3월 달에 생긴 이 거래량 이후로 쭉 조용하다가 드디어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사모은다는 느낌을 줘요. 자, 11월 달에 이 변곡점을 강하게 뚫는 거래량이 터졌고, 이 거래량을 실어서 중요한 변곡점을 뚫었으면 안착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12월 달에 안착하고 돌아서 나가서 지금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죠. 물론 이 친구 다시 한번 이 밑에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런 위험성은 배제 못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이런 데서 장기 투자로 사서 들고 가도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주 약간 위험했는데 10주선을 이탈했으면 사실 아무리 장기로 좋아도 손실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10주선을 딛고 딱 돌아서 5일선까지 회복을 해줬고 지금도 5일선 회복을 노리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타고 올라가고 중요한 변곡점에 붙여놓긴 했습니다. 자, 이 친구의 가장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21선을 타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 있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 또는 월봉에서 이런 아주 큰 정고점, 큰 변곡점 이런 데 7,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종목이에요. 또 하나, 지금 거래량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같은 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꼬리 달고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CM 업체죠. 즉 의료 위탁 생산,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소문이 있고, 뉴스에 정확히 나왔다거나 공시 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라 정확히 뉴스에 나와야 알지만 공시가 뜨면 좋겠죠. 그 전에까지는 어쨌거나 그런 소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그러죠. 자, 어쨌건 바이넥스는 월봉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어요. 당연히 밑에 저가인 6,000원부터 큰 상승이 있다가 이제 그 2달의 조정이 있었고 옆으로 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5개월 선을 처음에 깼을 때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조정을 거칠 게 바로 10개월 선이에요. 즉 10개월 선을 하나, 둘, 셋, 4개월째 찍고 돌아 나가고 있죠. 이 가격대를 끌고 일봉으로 오시면 일봉의 저가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24,000원대가 됩니다. 즉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괜찮고요. 또 진짜로 이 자리를 이탈한 적은 없어요. 살짝 이탈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바로 돌려놓고 바로 돌려놓습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놨는데 이 주식이 하락과 상승하기도 하지만 옆으로 꼭 가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지루하고 이 기간 매물대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가 여기에 있었죠. 여기를 오늘 뚫어준 거예요. 빨갛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가 되고 자 이렇게 종가상 딱 뚫어놨습니다. 한 번도 종가상 뚫어놓은 적이 없어요. 1월 8일도 못 뚫었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못 뚫었는데 오늘 뚫어놓은 거죠. 자, 이리 타고 그래서 내일 이 주식이 바로 여기서 상한가를 간다거나 날아간다거나 이런 건 감히 누구도 예측 못하죠. 그런 걸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절대 모르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렇게 중요한 punk점을 돌파했고 내일 만약에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3150원, 3만원이래요.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이 근처에서 단단히 자리만 잡아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 변곡점인 34,000원대, 즉 오늘의 이제 상한가보다는 좀 안 돼도 그 정도까지 슈팅했다 떨어질 확률은 있어요. 떨어져도 어차피 5일선이나 10선 맞고 돌아나갈 확률이 있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체라고 공신한 뉴스가 떼면 이 주식이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있고 바로 그럴 때 뉴스에 팔으라고 너무 올라가나 급등하면 특정한 시기 찾아서 뉴스에 파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종목 남해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정고점 근처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큰 상관없습니다. 바로바로 매도하거나 이런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남해학의 월봉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월봉이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형태죠. 자, 이렇게 탈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탈출 시도를 완벽하게 못했어요. 이게 8월 달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60개월선, 즉 꼭 60개월선하고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20개월선 밑에서 출발을 하면 꼭 60개월선 맞고 떨어질 확률이 엄청 높은데 딱 그 현상이 있었고 4, 5개월간 옆으로 가면서 드디어 또 60개월선에 와 있지만 이 밑에 있는 박스권 정도는 완벽하게 돌파해줬죠. 이 현상을 갖고 주봉으로 오시게 되면 바로 엄청나게 긴 박스권을 저번 주에 돌파, 이번 주에 안착해주는 이런 좋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순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때 형성된 변곡점이 9월 27일 날 주식이 상승했다 그 하락을 하게 되죠. 이때 생긴 매물대를 이 친구는 드디어 저번 주에 깔끔하게 돌파해 놨어요. 이번 주에 이 밑으로 안 누르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주봉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갖고 일봉으로 오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는 아닌데 자꾸 짖네요. 질투하나 봅니다. 방송에서. 이 현상을 가지고 일봉으로 오게 되면 남해화학은 중요한 자리에 변곡점을 하나 뚫었어요. 1차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쓰리바닥, 다중바닥에 있는 변곡점을 뚫었을 때가 첫 번째로 좋았지만 이렇게 뚫을 시기에 대량 거래가 실렸으면 아마 이 친구 여기서 날아갔을 거예요. 못 날아갔죠? 거래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뚝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을 때 이때 설명드렸듯이 대량 거래가 필요한데 이 앞에 있는 이 정도 거래량도는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 대량 거래 터진 게 월봉의 높은 데가 아니고 월봉의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누군가 매집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일봉에서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 쌍봉, 즉 쌍봉의 변곡점이 있는데 이때가 형성된 게 8월 달하고 11월 달입니다. 자, 이 자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돌파해 줬고 이제 이 친구는 저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 하나의 손절 라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거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1월 18일 날도 안 깼고 1월 19일도 안 깼고 1월 20일도 안 깼고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이제부터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되고 설사 5일선을 깨서 다시 20일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새로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주봉에서 최초의 변곡점 안으로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5주선 근처가 돼요. 즉 5주선만 이탈 안 하면 추후에 추세가 꾸준히 살아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물 멀티미디어예요.
자, 다물 멀티미디어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위치가 이렇게 과하게 높지 않죠? 이 다물 멀티미디어는 그 안철수 관련주로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시장 출마 선언할 때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 하나가 생겼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바닥바닥 꼈죠. 3월달, 2월달, 3월달부터 11월달까지입니다. 굉장히 지루했는데 20년도, 그러니까 1년 내내 앞으로 긴 거예요. 이런 돈 주식이 20년도 12월 달에 대량거래와 함께 황금기어선을 딱 돌파했어요. 즉, 가장 중요한 20개월선을 돌파했고, 이제 안착하고 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모든 중기 추세의 하락은 오주선 이탈로 보는데, 이 친구 오늘이 첫 주, 첫 월요일인데, 딱 오주선에 붙어 있죠. 아직 오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여긴 정고점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오주선 이탈을 하면 안 되고, 오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나 10주선까지 밀리게 되고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월선까지 다시 안착을 하러 오는 이런 모습이 예상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일선을 잘 따라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 누구랑 비슷하죠? 차트가 똑같다고 똑같이 반응하진 않지만 저렇게 황금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그 전에 이렇게 앞에 대량 거래를 시연했던 종목은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줄 확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금 TNA예요. 자, 백금 TNA가 이때 상한가를 시연하고 자, 이렇게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서 순간 빵 때렸죠. 마찬가지로 백금 TNA 월봉 예치가 그때 제가 바닥 탈출해서 굉장히 낮은 위치라고 그랬죠. 이 친구 더 갈 수도 있죠. 일봉에서 좋은 타이밍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듯이 다물 멀티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이제 바닥 탈출해서 나가는 형태의 이런 좋은 주식이죠.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선 이탈하지 않고 일봉에서 황금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요. 물론 거래량의 미비로 인해서 하루하루 지겨울 수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스윙 투자는 거래량이 없을 때 조용히 숨어 들어가서 큰 시세를 줄 때 먹고 나오는 전략이니까 꾸준히 며칠 들고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설사 이 종목이 우리의 판단하고 모든 게 틀려서 주봉의 오주선을 이탈한다든가 또는 월봉에서 중요한 자리를 깨고 나오면 당연히 손절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사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줄 때도 많죠. 특히 지금은 지수가 좋으니까 종목들마다 좋은 위치, 좋은 상황에 와 있지만 지수가 언제든지 무너지거나 조정권에는 우리도 생각 못한 위치를 깨거나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손절이라는 걸 감행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센코예요. 센코는 전형상에도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월봉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기준 잡을 건 없지만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오주선에 이탈을 하지 않고 있죠. 자, 오주선에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선 딛고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황금일선을 잘 따라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저점이 좀 높아지죠. 물론 내일 같은 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이 친구의 오늘 끝난 자리가 바로 이 변곡점 근처에 딱 붙어 있어요. 이 변곡점을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생각되죠. 아까 이 친구만 유일하게 시간에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에 6%나 올라가네요. 센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매수한 종목인데 기분은 좋네요. 어쨌거나 고가가 33,500원인데 33,500원만 잡아도 일단 오늘의 그 상한가 근처가 되죠. 여기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의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서 오늘 꼭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상황이 괜찮아 보여서 내일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산업이죠. 이건산업도 KC그린뉴스와 마찬가지로 중위 목재에 있고 탄소 관련주나 이런 걸로도 모멘텀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KC그린홀딩스보다는 더 올라와 있죠. 자, 외바닥 탈출형인데 이렇게 외바닥 탈출형이에요. 외바닥 탈출형이면서 이렇게 중요한 황금기어선에 변곡점 맞고 있죠. 이 친구는 일단 저번 달에 죄송합니다. 감기가 잘 안 나서 저번 달에 이렇게 60개월선을 돌파해놓고 안착하고 다시 돌아나가고 있죠. 즉 60개월선까지 완전히 빠이빠이 해놓은 거예요. 라인 밑으로 안 갈래 하고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먼저 이렇게 황금일선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뻗어 있는 거예요. 언제 급등할지 모르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주선을 이쁘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즉 최초에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 이 5주선을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됩니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 대부품이죠.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멈췄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월봉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이제 밑에서부터 슬슬 올라온 주식인데 다른 수소차나 이런 거하고 틀리죠. 대부분 수소차 관련주이자 전기차 관련주예요. 다른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는 여기서 빵 때려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정말로 천천히 완전 슬로우 모션이에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이 구간의 매집해는 물량 때문에 그린 거죠. 자, 보시게 되면 물량이 이 근처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굉장히 강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누군가가 강하게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았다고 보기엔 어렵죠. 이렇게 물량을 모아놓고 자꾸 맞고 떨어지는 자리는 이 월봉을 확대해 보면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돼요. 즉 18년도 3월 달부터 18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이 자리에 있는 매물대 여기를 쭉 당겨오면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꾸 이 자리 맞고 떨어져요. 근데 뭐죠? 저기 10번 두드려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뭐 그런 속담인데 갑자기 속담 생각이 안 나나요? 19년도 1월 달에 뚫었는데 실패. 20년도 9월 달에도 뚫었습니다. 실패. 10월 달에도 뚫다 실패. 이제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21년도 1월 달인데 이제 그나마 뚫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자리를 뚫으면 이 친구는 5,000원, 6,000원 또 전고점인 3,970원을 봐야 되겠지만 4,000원대만 뚫어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예상돼요. 주봉에서 벌써 이 중요한 밑에 즉 주식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떨어진 이 지하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에 있는 물량 정도는 깔끔하게 뚫어놨어요. 근데 요때 형성된 아까 말씀드린 18년도 형성된 매물대 때문에 강하진 않아요. 이 매물대가 이렇게 끌고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 자리를 뚫는 게 무조건 중요한데 일단은 이번 주에 5주선이 이렇게 보시면 10주선과 한금주선까지 다 돌파해버리는 중기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요. 이 상태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고 스윙 관점에서 꾸준히 들고 가면 5주선 이탈하지 않는 우상향으로 계속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에서 저 방법을 갖고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20년도 9월 달에 형성된 이 대량거래와 함께 큰 쌍봉이 생겼어요. 이 쌍봉이 생겼다는 얘기는 주식이 하락하기도 하고 이 쌍봉을 뚫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20년도 11월 때 못 들었고 11월 30일 날도 못 들어서 급 하락을 하게 되죠. 이제 주포들이 좀 화났나 봐요. 근데 바닥을 잘 보면 자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려놓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드디어 뻗었습니다. 이 뻗는 과정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렇게. 자, 거래량이 터졌을 때 중요한 변곡점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중요한 변곡점 안착은 9월 달에 생긴 변곡점과 10월 달에 생긴 변곡점 이 자리가 돼요. 자, 이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1월 20일 날 돌파 시도 실패했다가 저 실망했어요. 아직도 아닌가? 그랬더니 바로 1월 21일 날 돌파해졌고 어제 안착, 오늘 꼬리가 딱 여기 찍고 돌아 나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부터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가거나 여기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 언제든지 한번 순간 급상승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죠. 시간에선 제자리네요. sen코는 많이 갔는데 좀 같이 좀 가지. 어쨌거나 대부품의 제가 좀 비중이 커서 그래요. 왜 이렇게 이 친구가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이 친구하고 바이넥스의 비중이 제일 큰데 이 두 개가 최고 이뻐 보여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앞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음양음양 그리면서라도 굉장히 강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산 종목이라 무조건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 굉장히 좋은 기준을 갖고 매수해 봤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바이넥스하고 센코와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요. 특히 센코는 시간에서만 팔았어도 오늘 저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2, 13%까지 수익이 났었겠네요. 매도하지 않았지만 자 이렇게 짧게 센코와 바이넥스에 관해서 센코뿐만이 아니죠. 매수 종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